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 신태섭입니다. 대화와 협력이라는 시의 적절한 주제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MIL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 또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능력 등 시민 개개인 및 사회 구성원 일반의 역량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그 역량이 형성, 발전, 발현하는 사회현상 또는 그것을 매개하는 사회 제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봐주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의 MIL 현황과 주요 이슈입니다. 세 부분입니다. 첫째는 한국에서 MIL이 오늘의 형태로 발전해온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 MIL의 기본 틀이 형성되어 온 과정과 특징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목차의 2장입니다. 둘째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MIL의 현황을 주요 행위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목차의 3장입니다. 세 번째, 마무리로 한국 MIL 발전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현금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제, 한국 MIL의 발전 과정입니다. 표 1을 참조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시기 1970년에서 1987년까지의 한국 MIL입니다. 한국에서 MIL이 현재 모습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입니다. 1972년 박정희 정부는 종신 집권을 위한 10월 유신을 단행했고 1974년 군부 독재를 비판하는 기자들을 대량 해직시킵니다. 언론은 굴복했지만 해직된 기자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해직 기자들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비판적인 지식인과 시민, 연대하여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해직 언론인, 지식인, 시민은 지하신문과 대자보로 진실을 알렸고 1984년 정권의 사정검열, 보도 지침을 폭로했습니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요구와 투쟁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실천 과정입니다. 7, 80년대 한국 미디어 리터러시는 시민 저항으로 싹텄고 시민사회운동으로 성장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언론의 왜곡과 조작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활동과 그 요원 양성을 위한 미디어 교육을 조직했고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방법에 대한 일반 시민 교육으로 나아갔습니다. 1986년 들불처럼 번진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은 범국민 차원의 미디어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1988년에서 1997년까지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1987년 6월 항쟁은 큰 분기점입니다. 감시와 검열 등 언론에 대한 정권의 자의적 통제가 금지됐고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해졌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인권 보장 폭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6월 항쟁은 불완전한 혁명, 절반의 승리라고도 불립니다. 군사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열었지만 군사 독재 세력은 민간인 신분으로 1987년 12월 선거에서 재집권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언론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언론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기존 소수 주류 언론에 더하여 재벌과 보수 기독교가 종합 일간지 시장에 새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수직적 언론 통제는 권력 자본 언론의
수평적 유착으로 바뀌었습니다. 1990년대는 이렇게 변화한 현실에 대응하여 각 분야에서 민주주의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한 개혁 요구가 분출하던 시기였습니다. 언론 분야에서 야당과 비판적 지식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공적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시청자의 권익 보장 등을 입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990년대는 한국 미디어 리터러시 제도의 밑바탕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디어 감시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활동과 양성 과정을 체계화했습니다. 일반 시민에 대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시민사회단체들은 언론인, 지식인들과 함께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및 방송에 대한 참여, 퍼블릭 액세스 등 제도적 언론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1998년에서 2007년에 이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입니다. 이때는 현재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국 MIL의 기본 틀이 형성된 시기입니다.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성 등 언론 민주화에 대한 시민의 각성과 지지를 이끌어낸 시민사회단체들의 열성과 노력에 MIL 친화적인 정부의 정책이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12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사회적 합의기구인 방송개혁위원회를 구성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 따라 2000년 3월 새 방송법이 제정 시행됩니다. 이때 시청자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퍼블릭 액세스와 이를 위한 미디어 교육이 법률적 근거를 갖고 정부의 지원과 함께 제도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법제 정책적 전환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언론 모니터링을 확대 다양화하고 일반 시민에 대한 캠페인과 교육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시민의 미디어 참여와 이를 위한 미디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미디어 센터들도 잇따라 설립되었습니다. 2002년 한국 최초의 민간 독립 미디어 센터인 미디액트, 2005년엔 방송위원회가 지원한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2002년 문을 연 미디액트는 한국 최초의 미디어 센터입니다.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시민주도형 미디어센터 설립을 시민사회 의제로 제기했고 문화체육부 산하기관 영화진흥위원회가 이를 수용해 시민참여, 시민주도형 위탁 모델, 제2섹터 모델로 개관하였습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역시 시민들의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탄생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되 사업의 기획, 결정, 집행을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일임하는 변형 직영 모델, 제3섹터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표현의 자유, 공적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권익보장, 퍼블릭 액세스 등이 제도화되는 시기, 한국 미디어 리터러시 제도의 밑바탕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 보급과 활용이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쌍방향 통신의 이용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보화를 그 해법으로 선택해 1998년에서 2000년 사이 전국 주요 거점 도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을 완성합니다. 이는 정보기술 역량의 제고와 인터넷 윤리 및 책임 등을 다루는 정보 리터러시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끝으로 2008년 이후 현재에 이르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기입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곧바로 미디어 센터에 대한 정책을 수정합니다. 시민주도형 위탁 모델인 미디액트의 운영권이 설득력 없는 방식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져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었습니다. 독립 운영되던 부산과 광주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도 2009년 1월 1일자로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들어간 미디어 센터들에서 시민 참여, 시민 주도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부 통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시청자 단체 활동 지원 사업 정책도 수정되었습니다. MIL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현실 참여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던 시민참여 시민주도형 미디어 센터들은 MIL 교육과 시민참여의 확대, 지방정부와 미디어 기업의 관심과 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양적 질적 성장을 계속하였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역동성은 여전히 한국 MIL 발전의 동력이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정부 부분 MIL 사업의 지속 확대 역시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2010년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재단의 신문 활용 교육을 뉴스 리터러시 교육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4년에서 2020년 사이 광역지자체를 권역으로 하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 산하 센터도 8곳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에 부응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도 늘어났습니다. 2009년 인터넷정보보호 및 진흥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윤리 등 관련 정보 리터러시 사업에 착수했고, 같은 해 출범한 한국정보화진흥원도 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미디어 제작 기술과 디지털 윤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학교 MIL에는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순차적으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창의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학교 MIL 교육이 정책화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 사회 중장기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입각해 허위정보 등 난제 해결을 위한 MIL 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제3장 한국 MIL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절 학교 안 MIL의 현황입니다. 한국에서 학교 안 MIL의 발전은 학교 밖보다 좀 늦고 험했습니다. 학교 안 MIL은 일선 교사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개혁 요구와 함께 움텄습니다. 직선제 개헌과 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저항이 점증하던 1986년 5월 교사들은 교육민주화 선언을 공표하고 1987년 9월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를 결성합니다. 이는 2년 뒤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출범으로 이어집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기본강령 세 번째가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양성은 필연적으로 MIL에 대한 요구로 이어집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사들의 교육 민주화 운동은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확산됩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 일정한 경험과 형태를 갖춘 진화한 형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 모임들이 나타납니다. 학교 미디어 교육을 개척한 교사들의 적극적 역할은 사회 미디어 교육에서의 시민 참여, 시민 주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현재 학교 MIL 교육은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적용되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합니다. 여기에는 의사소통 역량과 지식 처리 역량이 총론에서 핵심 역량으로 규정되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2018년 11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교육과정 일부 개정을 통해 총론의 민주시민 요소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2년 교육과정 전면 개정 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교과의 민주시민 교육 요소를 강화하는 민주시민 교육 과목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2019년 6월 교육부는 경기 충북 대구 지역 3곳에 미디어 교육센터를 만들겠다는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체계적인 교수 학습제를 개발, 맞춤형 미디어 교원 연수 확대, 지역 자원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9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부 및 그 산하 미디어 교육기관들의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는 부처 협업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의 제2절 학교 밖 MIL 현황입니다. 표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 지역 미디어 센터,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리고 산하기관에서는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중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부처들도 MIL과 접점을 가지고 있고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다른 부처들은 MIL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적인 타 기관이나 조직과 주로 협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지역 교육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중심부처와 산하 전문기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표 2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송통신 분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시민 미디어 교육 참여 지원 정책과 시청자 미디어 재단 지원입니다. 둘째는 계층별 맞춤형 인터넷 윤리 교육 콘텐츠 보급 캠페인으로 구성된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2012년 여기에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환경 기반 조성 사업이 더해집니다. 제가 속한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4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 영역에서 접근, 이해, 창조, 참여의 수요 맞춤형 리터러시 교육 수행. 둘째, 퍼블릭 액세스와 마을 공동체 미디어 참여 지원. 셋째, 시청각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지원과 발달 장애인에 대한 교육 콘텐츠 제공 등입니다. 여기에 4번째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선정에 의해 인터넷 환경 기반 조성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비정부, 비영리 법인 형태의 독립적인 민간 팩트체크 전문기관의 출범,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일종의 MIL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의 이해와 향유 및 영화, 방송 프로그램의 시민 제작 및 신문 리터러시 제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사업, 영상위원회를 통한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지원사업, 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한 학교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교육 사업은 미디어, 특히 뉴스에 대한 접근 이용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표현 소통 능력,
생비자로서의 책임과 시민의식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 사회의 급속한 정보화 과정에서 관련 산업 진흥과 인력 양성 및 취약계층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기술과 인터넷 윤리, 허위 정보를 교육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을 해소하고 정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제 한국 MIL 교육의 또 다른 주요 행위자인 미디어센터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미디어센터는 표 3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1월 현재 51개가 운영 중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 설립이 45개, 민간 설립이 6개입니다. 민간 운영 17개, 정부 운영 34개입니다. 대부분이 시민사회의 요구로 시작되었고 정부의 재정 지원 등 호응으로 설립되었으며 시민 참여, 시민 주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들은 미디어 교육, 창작 지원, 시설 장비 대여, 영화 영상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기본 기능 면에서는 유사합니다. 접근 이해, 창조 참여 등 MIL의 제도적 거점이자 시민의 진지로서 그동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해서입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미래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MIL 거점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마을 공동체 운동의 결합으로 지역 주민의 주권 제고와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미래의 핵심 MIL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역사는 짧고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2019년 11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총 348개였고 그림 1과 같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가 소재한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이 많았습니다. 또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조례가 있거나 재정을 준비 중인 지역에서도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디어 센터가 없는 지역, 조례가 없는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발표의 마지막 주제인 제4장 한국 MIL의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MIL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다음 단계의 MIL을 모색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위한 주요 이슈로 생각되는 것들입니다. 첫째, 균형과 실천성을 보완한 MIL 교육과 허위 정보, 혐오 표현 등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관한 이슈입니다. 세계가 허위 정보, 혐오 표현 범람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이제 접근 이해, 창조 참여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허위 정보, 혐오 표현, 사이버 폭력 등 현실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교육, 곧 인지, 태도, 행동을 함께 고려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신력 있고 영향력 있는 비정부 비영리 팩트체크 전문기관을 비롯 인권을 부정하는 불법 콘텐츠 생산과 유통을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액티브한 시민조직과 전문기관도 필요합니다. 둘째, 온 오프라인 병행 교육 체계의 확립 이슈입니다. 한국 사회는 디지털 공간과 온라인 활동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10일 디지털 공간에서 작동하는 MIL 온라인 포털 미디어온을 급하게 개소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교육 현장과 맞물려 작동하고 종합적인 사이버 미디어 교육센터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포용, 격차를 해소하는 MIL 이슈입니다. 전 세계가 디지털 격차 해소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접근과 이용 중심의 정보 리터러시 교육에서 취약계층의 비중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적극적이고 세밀한 정책이 더해져야 합니다. 자원 투입량을 늘리고 취약계층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의 내용과 체계를 개선, 확충해야 합니다. 넷째, MIL 교육을 모든 시민의 기본 교육으로 확장하는 이슈입니다. 학교 MIL 교육에서 요구되는 변화의 방향은 학교 기본 교육을 읽기, 쓰기, 수학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MIL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역, 협역, 미디어 센터 등 미디어 교육, 참여의 거점들을 확대하고 소규모 밀착형 교육 등 전 국민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끝으로 재원 확대와 그 효과적 사용 및 협력, 협업을 제도화하는 MIL 기본법 제정 이슈입니다. 이제까지 정부의 MIL 사업은 각 부처 고유 업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부처 간 협력과 조율도 쉽지 않았고 큰 틀에서 역량을 결집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MIL 기본법 제정으로 시민사회, 국가, 시장 각각의 역할을 제고하고 수평적 협력, 협업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재원 투입을 확대하고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에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분 아무리 잘해도 조화롭게 하나로 묶여지지 않으면 그 빛을 발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그 구슬을 꿰는 일이 얼마 전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7일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그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요지는 범정부적으로 온오프라인 미디어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량과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을 강화하고 배려, 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선 범정부 민관협의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이어서 미디어 교육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미디어 교육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와 미래에 대한 모색은 2018년 EU 평의회가 EU 전 회원국에게 권고한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가이드라인과 방향을 같이 합니다. 그 요지는 첫째, 미디어 리터러시를 촉진하는 입법과 정책을 더 강화할 것. 둘째, 국가별 액션 플랜을 수립 실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을 지원할 것. 셋째, 학교와 사회 전 영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교수 학습법을 개발하며 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 넷째, EU 회원국의 공공 미디어와 공동체 미디어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다섯째, 독립적인 규제기관과 기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끝으로 여섯째,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미디어의 소유권, 조직체계, 재정상태 등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 등입니다. 학교와 사회, 민과 관에서 오랫동안 누적적으로 진행해온 한국과 일본 양국의 MIL 노력들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단계로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합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로 호양의 관계에서 양국 MIL의 발전에 서로 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심포지움에 이어 한일 양국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